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미 증시 영향으로 소폭 빠지고 있지만 네. 또 하락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이야기 조금 하고 들어갈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또 이번 주 초에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 증시 예탁 자금이 68조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세 그리고 또 계속해서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으로 아주 강하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개인이 이끌고 있는 시장이고요. 또 전일 미증시의 하락 요인이 어떤 대규모 악재가 있어서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기업들, 기술주들의 또 급등 랠리, 신고가 랠리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출회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 조정이어서 우리 시장은 당연히 조정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 지금 또한 코스피, 코스닥 안정적인 또 반등권에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시장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매수하면요, 9월 달에 좀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에 대한 걱정은 당분간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시장 상승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 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좋은 종목 잘 가려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전일 종목 리뷰 먼저 해볼까 봐요. 네. 우선 LB세미콘 짚어볼까요? LB세미콘은 바로 내일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드디어 상장을 하는데 네. 그에 따라서 제가 액토즈 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넷마블 그리고 마지막으로 LB세미콘까지 말씀드렸어요. 네, LB세미콘은 오늘도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또 OLED 업황 또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숨어있는 또 그리고 그동안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마쳤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업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충분히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아직 지분은 이제 다 수익 실현을 하긴 했지만요.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테마성으로도 묶여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내일 오늘 이제 장중에 7%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내일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본격적으로 상장을 했을 때 관련해서 이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요. 제가 이거를 10,000원 라인대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7%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만약에 내일의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가 위에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일 한번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제가 손절가를 좀 상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5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11,000원 라인대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인 LB세미콘 네.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죠. 네. 저희 VTGMP도 바로 볼게요. 맞습니다. 전이 중국에서요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미리 선점하자는 전략으로 제가 VTGMP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VTGMP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온라인 매출이 직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인수했던 큐브엔터, 엔터주 수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최대 음원 플랫폼 업체인 왕이윈과 직접 독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종식 사태 이후에 본격적으로 큐브엔터와 왕이윈에서 계속해서 온 오프라인 관련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알령 해제가 됐을 때는요, 오히려 예전엔 화장품주지만 최근에는 엔터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화장품 관련해서 중국 내에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VTGMP와 그리고 또 엔터주, 큐브엔터의 시너지 효과로 가장 중국 소비주 중에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을 우리가 선점하는 전략 전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시장 여파로 인해서 마이너스 1%대 살짝 약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일 말씀드리고 나서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계속해서 당연히 홀딩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 그대로 9,600원 라인대 보시고요. 2차 목표가는 1,600원 라인대, 손절 라인대는 7,7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는데 조금 상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 라인대까지 상향해서요. 혹시 시장 여파로 밀렸을 때는 당연히 2분할의 관점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의 관점으로 쭉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 종목들 짚어봤고요. 8월 중순에 또 그린뉴딜 네. 관련해서 수소차 관련주죠. 신도기원을 우리 짚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리뷰 들어볼게요. 신도기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OLED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OLED 후공정 장비 업체이기도 해서 중국 패널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수혜 섹터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리고 세계 최초로 진공 플래시스 수소 연료 전지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막 전구 접합재를 진공과 연로 합작하는 진공 프로세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현대뿐만 아니라 GM 그리고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숨어 있는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떻게 보면 제 기술적 반등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고 아직 목표가는 약간 아쉽게 터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손절가를 조금 더 상향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23,500원 익절가죠. 익절가인 23,500원 종가상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랑 소저가는 그대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는 27,500원 라인 때 조금 내려서요. 27,000원까지 좀 끌고 가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익절가를 23,500원으로 잡아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 다시 리뷰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열어볼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첫 번째로 알아봐야 할 섹터는 최근에 제가 뭐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네. 또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들도 분명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합쳐서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가져왔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 섹터 오늘 네.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네.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를 주셨습니다. 네. 그럼 대안이 될 만한 종목을 오늘 들고 오셨나요? 네, 지금 뭐 제가 보안 관련해서 뭐 K사인,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으로 말씀드렸었고 네. 또 그린 뉴딜 관련해서 뭐 효성중공업부터 시작해서 두산피어스 말씀드렸던 종목들마다 다 일제히 급등 랠리가 이어졌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린 뉴딜 종목을 매수하자 아니면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을 매수하자가 아니라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한국판 뉴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린 뉴딜만 또 디지털 뉴딜만 이렇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자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린 뉴딜 또 디지털 뉴딜 양쪽에 네. 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그럼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대북 송전주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 전기를 오늘 들고 네. 와 주셨습니다. 아까 대안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360원에 거래 중에 있고요. 크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어떤 모멘텀을 오늘 가져오셨나요? 지금 12%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이걸 제가 원고로 보낼 때만 하더라도 7%였는데 지금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잠시 후에 가격 전략을 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진전기를 가져온 이유를 실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일진전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대북주이기도 합니다. 대북 송전주 관련 종목으로도 묶여 있는데 최근에 대북주들은 악재에는 굉장히 둔감해졌고요. 또 호재에는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미국의 재선 전에 북미 대화 신호만 조금만 나와주고 유화적인 제스처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또 관련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도 충분히 있고요. 일진전기는 전력 개폐기 및 변압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으로 묶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스마트 그리드는 신재생 에너지 다음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옴니 시스템도 이어서 말씀드렸고 지금도 안정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력망을 에너지를 스마트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SOC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일 수도 있고 디지털 뉴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뭐 벤처 기업들 또 우수의 풍력 관련해서 벤처 기업들을 잇따라 M&A를 추진하고 있고요. 풍력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풍력 사업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보다 풍력 관련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 산사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폐기물이 많이 쌓인다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풍력 관련 종목들이 좀 더 태양광 관련 종목들보다 더 강하게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그리드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해서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력 케이블 또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풍력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 타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풍력 타워 설비 업체들이 뭐 유니슨이든지 CS 윈드 같은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타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육지까지 끌고 오는 송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송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전력 케이블의 수요는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그 전력 케이블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SOC의 구축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일진전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네.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풍력뿐만 아니라 송전을 위한 전력 네. 케이블의 수요도 계속해서 들어올 네. 예정이니까요.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가격 전략 짚어볼게요. 네, 이거 제가 7, 8% 정도의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아까 12%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현재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대북 관련 종목으로도 묶여 있고요.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또 풍력 관련해서 사실상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혼합해서 한국판 뉴딜의 수혜 섹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현재가 구간에서요.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2차 손절가로 말씀드렸던 2,900원 라인대 조금 더 상향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5%대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9% 상승 나와주고 있으니까 3,000원 라인대까지 아니면 오늘 시가선 라인대까지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2분 아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가 1차 매수 그리고 3,000원 라인대에서 2차 매수가를 보시고요. 손절 라인대는 그대로 2,900원 라인대 종가상 이탈 시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 3,600원이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짚어봤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어볼 섹터는 네. 어떤 섹터죠? 두 번째는 또 제2의 신도기형 같은 또 OLED 관련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기술적 반등의 관점에서 두 번째 섹터는 OLED 섹터입니다. OLED 섹터. 네. OLED 섹터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지금은 달려야 한다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OLED 시장이 오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제가 기술적 반등, 시장이 또 안정화됐을 때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섹터들을 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다시 한번 OLED 관련 종목에서 시장 여파로 좀 밀렸던 종목들, 또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도기현에 이어서 또 하나의 OLED 관련 종목을 소개해드리고자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 네.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나요? 일단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OLED 관련해서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ICD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CD 오늘 네. 들고 와 주셨군요. 그러면 대장주라고 보면 되겠죠? ICD 같은 경우는 뭐 OLED 관련해서 뭐 대장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ICD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400원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들을 오늘 들고 오셨나요? 네, 일단 지금 3% 정도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ICD 같은 경우는 OLED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오랫동안 단일 공급 계약을 체결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에서 QD OLED 사업을 확장해 나갔을 때 직접적인 수혜 섹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삼성향뿐만 아니라 중국향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일 중국에서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캐펙스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에 따른 직접적인 매출과 최근의 시장 여파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제가 7월 달에 ICD를 기술적 반등의 관점에서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바로 한 차례 크게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었고 최근에 네.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좀 조정이 나왔고 기간 조정이 충분히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ICD를 재매수하는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으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대인 건가요? 네,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또 ICD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충분히 좋을 거라 판단이 돼요. 그래서 네. 뭐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예, 현재 구간에서 매수해도 좋을 것이다 판단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가격 네. 전략 조금 더 짚어주세요. 네, 현재가 구간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2차 매수가는 항상 제가 손절가로 정해드렸던 가격대를 2차 매수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500원 라인대 이 박스권의 하단 부위를 2차 매수가로 말씀드렸고 1차 목표가는 17,800원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 부위죠. 그래서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2차 목표가인 19,500원까지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7,800원, 2차 목표가는 19,5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섹터, 또 두 가지 종목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네. 매니저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MBN골드 사이트에 오후 4시에 바로 장마감 방송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확실한 종목을 또 개별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을 매수하면요. 시장이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고 상승이 나왔을 때 아주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의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장 마감 후에 오후 4시에 MBN골드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방송 외에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달릴까? 말까?